창피했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로만 보였고 귓가에서는 하진의 어머니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직업이 목수시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시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미세한 나무 부스러기, 평생 연장을 다루며 생긴 단단한 굳은 살. 그 손이 갑자기 너무 크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담담했지만 어딘가 공기 중에 희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진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와인잔을 들어올리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그런 일도 각광받나 봐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테이블 아래서 제 손을 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하진에게 아버지 직업을 말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수? 그게 무슨 회사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했을까? 왜 그냥 사업이라고 둘러대지 않았을까? 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윤 씨는 그래도 대기업의 단인이 앞길이 창창하겠네요. 하진 아버지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익힌 건 실망도 원망도 아닌 깊은 이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그를 부끄럽게 여기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식사 내내 음식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제 직장과 경력에 대해 캐물었고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마치 테이블에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진은 제 옆에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동안 어린 시절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참관 수업 날,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번듯한 양복 차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만 작업복을 입고 오셨던 날, 친구들이 너네 아빠 일용직이야? 라고 물었을 때 느꼈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중학교 때 진로 조사서에 아버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었던 순간 모두 다 기억나는데 왜 이제 와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테이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투박한 손, 그 손으로 밤새 만들어주셨던 책상과 의자, 내 방의 모든 가구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던 그 시간들,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신가요? 하진 어머니의 질문에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저를 들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하진 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우월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목수일은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하진 아버지의 말에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버가 우아하게 접시를 내려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접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합니다. 그 순간 하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그런 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 하는 의문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수공예 같은 거군요. 취미로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평생 일을 취미로 깎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쏟아부은 30년의 세월과 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례지만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하진 어머니의 또 다른 질문에 식당의 부드러운 조명마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포크가 떨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진이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그저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동조하는 그의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진 부모님의 표정에서 노골적인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이런 집안과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어쩌다 대기업에 들어갔나요? 집안 배경과는 좀 다른 길을 걸은 것 같네요. 하진 어머니의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안 배경이라는 말이 제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저와 아버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듯한 그 말투, 그 시선. 아버지 덕분입니다. 간신히 짧게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새 일하시고도 아침이면 항상 웃으며 절 깨우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손에 밝힌 가시를 뽑으면서도 제 숙제를 봐주셨던 그 헌신을,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고 오직 제 꿈만을 응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하진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서버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붉은 액체가 크리스탈 잔에 따라지는 동안 테이블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진 아버지가 와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샤토마고에서 생산된 2015년산 와인입니다. 병당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죠. 그의 말에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와인잔을 들지 않고 그저 물잔만 손에 쥐었습니다. 하진 어머니의 시선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안 드시나요?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그녀의 말에 담긴 비아냥거림이 너무 명백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하진 어머니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하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졸음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하진이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다시 가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하진의 부모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하진의 학벌, 직장 그리고 좋은 집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말이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향한 날이 선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궁합이 맞는 법이죠. 하진 어머니의 말에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침묵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평생 남의 가구를 만들며 자신의 등허리를 구부렸던 그 세월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하진 어머니는 마침내 직접적인 모욕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윤 씨가 하진이랑 만나기 전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진이 말로만 들었을 땐 믿기지 않더라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의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나서서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숟가락이 접시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조차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굵고 단단한 손가락,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생긴 상처들, 오랜 세월 연장을 다루며 생긴 굳은 살. 그 손에 담긴 삶의 무게가 갑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진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떨림 없는 그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하진의 부모님은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경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고 평생 몫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진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라는 의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처음이고 비싼 와인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사과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 담긴 사랑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윤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그 아이의 노력 덕분입니다. 물론 제가 뒷바라지했지만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진의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선 그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결혼,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의 테이블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진 부모님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진은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손으로 일하는 목수지만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강인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딸이 부끄러워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말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인사하고 테이블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레스토랑 출구로 향하는 동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하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의 없는 분이네요. 밥값도 안 내고 그냥 가버리다니. 하진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심하셨어요. 너무 늦은 변명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후회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를 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지,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할지,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하진과 그의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경멸과 당혹감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아버지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레스토랑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서윤의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테이블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하진의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이런 결혼은 안 될 것 같네요. 하진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도 동의가 묻어났다. 엄마, 그만해요. 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그는 여전히 서윤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없었다.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욕망만이 익혔다. 계산서 좀 가져다 주세요. 하진 아버지가 손을 들어 서버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하진이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어떤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서윤의 아버지였다. 그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하진의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네요. 서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때 서버가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다. 하진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서윤의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하진 부모님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진 어머니의 눈빛에는 목수가 어떻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니에요. 제가 내겠습니다. 하진 아버지가 다시 지갑을 꺼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팽팽한 긴장감이 테이블을 감쌌다. 서윤의 아버지는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새까만 카드였다. 시커먼 금속 재질의 그 카드에는 금색으로 프라이빗 뱅킹 VI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변했다. 하진의 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그 카드를 바라봤다. 특히 하진 어머니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경멸이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그 카드는 하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카드를 알아본 듯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자산가들만을 위한 특별한 카드였다. 최소 예치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은행의 최상위 VIP 고객만이 소유할 수 있는 카드. 서버도 그 카드를 알아본 듯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이라고 말했다. 하진의 부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바라봤다. 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봤다. 서윤의 얼굴에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했다. 저는 목수입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서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가구는 조금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주문하는 맞춤형 가구죠. 그의 말에 하진 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사실 제 작품은 경매에서 꽤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서버가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돌려주었다. 서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자랑도 과시도 없었다. 단지 사실을 말하는 평온함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지, 어떤 가족과 인연을 맺을지. 하진과 그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서윤아, 가자.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진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의 눈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특히 하진 어머니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방금 무엇인가를 크게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 자국이 찬 바람에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안도감까지. 아버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그 카드,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뭐든 중요한 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야.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크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늘 그랬듯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던 그 품,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안아주던 그 품이 여전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아버지의 말에 더 크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셔츠가 제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몫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공방을 열게 되었는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들의 주문을 받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궁금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동안 자신의 성공을 말했더라면 제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진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감싸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방금 왔어.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서윤 씨 아버님의 가구를 주문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서윤 씨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아버님께 들었어요. 제가 이서윤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회사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낯선 남자에게 제 회사 주소를 알려주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는데요? 궁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서윤 씨, 아버님 작품에 반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분의 딸이라면 분명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작품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수락했습니다. 함께 나간 점심 식사에서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저는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가구에 반한 거예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삶과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민석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작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인의 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겉모습이나 배경보다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공방을 방문하기도 했고 아버지와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서윤 씨 아버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으로요. 민석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진과의 시간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민석을 통해 배웠습니다. 서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알았어요.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민석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의심보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석과의 만남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그는 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달라. 민석의 말에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떨리는 손을 감싸 안았을 때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아버님도 함께 모시고 싶어. 그의 말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를 함께 초대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메웠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버지와 함께 민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하진과의 상견례에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지금 느끼는 이 뿌듯함과 자부심.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되니? 아버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민석을 믿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의 집은 예상대로 크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흐르는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석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석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민석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위치가 무색하게 그들은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네요. 민석이가 이서윤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민석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장인이신가요?
민석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장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단순한 목수가 아닌 장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석이 집무실에 있는 책상이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석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아버지도 편안하게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실은 제가 이서윤 씨 아버님 작품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가구 전시회에서 처음 작품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장인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모르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민석이가 이서윤 씨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 인연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 어머니의 말에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진의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서재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만든 책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나무와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석은 저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떠니?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았어? 민석이 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동적이었어.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것.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고마워, 민석아. 갑자기 나온 말이었지만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아버지를 존중해줘서,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서.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네 아버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 학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품격에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계적인 가구장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크기를, 그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제 말에 아버지의 눈가에도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